안녕하세요. 션팍의 사진 이야기 2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VR 시대, 과연 미래의 영상 먹거리 시장이 맞을까요? 라는 주제예요. 재밌는 주제로 오늘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 시장, 중요한 게 미국 굉장히 강대국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매번 앞서 나가는 헐리우드 시스템도 그렇고 애플의 핸드폰부터 물론 혁신이라고 하는 스티븐 잡스가 있었기 때문이죠. 혁신을 이끌어가는 기업 미국이 넘버원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이 부분 조금 미국이 조바심을 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면요. 애플이 만든 비전 프로, 그 다음에 메타라고 하는 지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만든 회사, 이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제조 시스템 중에 가장 넘버원으로 생각하는 메타퀘스트 VR 시장인데요. VR 시장 저는 사실은 낙관적으로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부정적이에요. 사실 전편에서 DJI 얘기할 때 오즈모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저도 호평을 많이 했잖아요. 호평을 많이 했다는 이유는 현실감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구현해서 값싸게 제공한다는 부분에서 좋은 점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 VR이라고 하는 시스템 미국이 만든 혁신이죠. 라스베가스의 스피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이 돔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시각적으로 화려한 거 360도로 보는 것처럼 뭔가 공간이 그렇게까지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애써서 만든 건축, 하지만 입장이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라스베가스 가야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VR 시장도 그 기업이 제공하는 제조품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창의적인 건 아니고 소비품이잖아요. 뭔가 입장료처럼. 제가 VR 그걸 쓴다고 해가지고 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될 수는 없잖아요. 대기업이 만들고 새로운 시스템을 주기 때문에 한번 써봐. 이랬을 때 핸드폰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들어가거나 통화를 한다거나 필요한 기능들이 항상 존재하니까요. 근데 VR 과연 필요한가요? 약간 오락기처럼 사치품일 수도 있고 뭔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큰돈 주고 살 수는 있지만 그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들을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제일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저도 인정을 해요. 이 눈으로 보는 시각 정보를 통해서 느끼는 즐거움 점점 앞으로 나가는 게 막혀 있잖아요. TV도 8K가 나오고 6K가 나와서 사람들이 눈이 사실 그만큼 좋지 않으니까 우리는 눈으로 느끼는 즐거움이 많지 않으면 그만큼 소비를 안 하는데 이 시각이라는 거, 코, 향수 같은 거, 입, 먹는 거, 그 다음에 귀, 듣는 거, 이 시장보다 이 눈으로 보는 시장이 더 크잖아요. 여행이라든지 눈으로 느껴야 조금 더 현실성 있고 뭔가 제대로 느끼는 것 같고 돈을 쓰고 싶잖아요. 영화 보는 것도 눈으로 즐기는 즐거움이 제일 큰 거고 넷플릭스도 눈으로 즐기는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시각 정보에 대해서 시각 예술에 대해서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하는데 이 패러다임을 열려면 VR 시장이 가장 적합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미국 기업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걸 통해서 넓은 화각을 보는 것들을 좋아하냐? 이게 넌센스라는 거죠. 50mm라고 하는 렌즈 있잖아요. 그거 종군 기자들이 제일 많이 썼었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도 로버트 카파가 찍은 사진 이런 것들 대부분 50mm 우리가 눈으로 보는 47도 화각을 갖고 있는 이미지거든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넓게 본다고 하지만 그거를 사진적인 용어에서는 잔상 효과라고 해서 우리는 오른쪽에 영희가 있었고 왼쪽에 철수가 있어서 지금 내가 앞만 보고 있지만 영희와 철수는 옆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블랙박스처럼 막 넓게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뇌가 너무 똑똑해서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전에 봤던 것들을 기억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을 합산해서 넓게 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지 실제 보고 있는 거는 앞에 47도 화각밖에 못 보고 그래서 종군 기자들이 찍은 사진 중에 50mm 화각으로 찍은 35mm 필름 카메라에 50mm 렌즈를 꽂으면 47도를 보거든요. 그 이미지가 조금 더 감정적으로 느껴지고 설득력이 있는 거는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화각 그대로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보다 화각이 좁으면 망원이라고 하고 그것보다 화각이 넓으면 우리는 광각이라고 하긴 하지만 특히 이렇게 광각처럼 파노라마라든지 넓은 와이드 뷰를 우리는 달력이나 가끔 어디 가서 볼 수는 있지만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와 너무 사진 좋은데 집에서 걸어놓고 매일 봐야겠는데 이러진 않거든요. 유명한 사진작가들 중에 파노라마 뷰라든지 이런 것들로 전시를 하신다거나 유명한 작가가 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 사진이라는 것도 하나의 예술로 보거나 우리의 감정을 읽는 요소를 본다 그러면 뭔가 집중력이 있는 이미지가 필요한데, 넓게 보는 인공위성의 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보적으로는 좋죠. 잠깐 보기엔 좋죠. 잡지에서 잠깐 보고 지나가긴 좋죠. 우리가 뭔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넓은 뷰의 사진을 보면 와, 백두산 천지 너무 멋있는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일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사진으로 보면 지겹고 지루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뷰가 넓다고 해갖고 우리는 편안한 느낌을 갖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VR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눈이 가는 대로 영상을 보여주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스피어도 그렇고 뭔가 광활한 이미지를 담아서 우리 눈이 계속 보는 것들을, 이게 과연 시각적으로 정보가 많고 볼 게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할까? 예전에 4DX 영화, 저 연애할 때 10년 전, 15년 전 뭐 이럴 때 4DX 영화가 막 3만 원씩 주고 2만 5천 원씩 주고 막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신 분 있고 지금도 있지만, 그렇게 좌우면에서 오는 이미지와 가운데 이미지를 섞어서 보는 거,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보시는 거 좋나요? 뭐 의자 흔들리고. 오히려 저는 사운드가 더 좋은 영화관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뭐 돌비 시스템이라든지 뭐 스피커가 많아서 가격을 2,000원이나 1,000원 정도 더 주면 볼 수 있는 영화관을 찾지, 오히려 영상적으로 시각 정보가 더 많아가지고 주변이 VR처럼 막 있는 것들 저는 10,000원 이상 더 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에 혹시 제가 되면 이 마이크 관련돼서, 서라운드 관련돼서 좀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다시 VR 얘기를 조금만 하면, 화각에 대한 확장성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서 느끼는 부분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가?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책을 보잖아요. 책은 바로 눈앞에 있는 거 본단 말이에요. 직관적으로 앞에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좀 더 집중하고, 그걸 집중함으로 인해서 이미지를 막 떠올리죠. 백설공주 보면 백설공주의 난쟁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7명의 난쟁이들의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AI로 한다 그러면 반도체도 정말 좋은 거 껴야 되고, 하드도 굉장히 고용량을 껴야 되고, 발열 문제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뇌가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미지 정보로 많기 때문에 작은 이미지를 봐도, 글을 봐도 그거를 영상으로 구현해내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뇌 막 뜨거워지나요? 동화책 보다가 아니면 소설책 보다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뇌는 모든 영상 자료들을 스프릿하게 쫙 펼쳐놓고 VR로 보여준다거나, 스피어돔에 들어가갖고 사방이 막 영상인데 거기에 막 5시간 6시간 있어야 돼 뭐 이러면 정신병 걸릴지도 몰라요. 정보들이 많은 거를 우리는 사실은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적은 정보를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구현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투자 대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오히려 번잡스럽고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그냥 파노라마 뷰 같은 느낌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유튜브 찍으면 좀 욕 좀 먹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VR 시대를 준비하시거나 시스템이 조금 더 진화하면 사람들한테 더 재밌는 영상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조심스럽게 양해를 좀 구하고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해요.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확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뇌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의견인데요. 카메라의 원리나 이런 것들 보면 가장 물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보시면 들고 찍을 때, 특히 웨딩 같은 경우에 60분의 1초보다 셔터를 빠르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심장박동수가 일반적으로 60에서 100을 뛴다고 하더라고요, 1분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빨라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인간하고 가장 밀접한 카메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각 정보라든지 이 심장의 박동수까지도 읽어내고, 그거를 통해서 기계를 발명을 하거나 기술을 발전해야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시스템에 대해서 환호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메타퀘스트라든지 비전 프로라고 하는 VR의 시각 정보 시스템이 과연 인간한테 얼마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는 화각 굉장히 좁죠. 좁지만 그 좁은 화각 안에서도 우리는 뇌로 생각하는 이미지의 구현 때문에 앞에 보는 이미지만 보고도 우리는 충분히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텐데,
DJI 얘기를 한 번만 더 할까요? 이 오즈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외눈박이 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눈은 하나인데 눈도 우리 눈 크기잖아요. 좀 작나요? 우리 진동이나 이런 게 걸어 다닐 때 느껴지는 어떤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리는 막 움직이지만 우리 절대 이미지가 흔들려 보이지 않잖아요. 읽어낼 때. 근데 이 오즈모 같은 경우에 똑같은 행동을 하거든요. 인간하고 같은. 작은 카메라지만 우리가 보는 세상을 그대로 찍고 있고 그 평형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읽어내고, 그 다음에 뭐 광학줌은 없을 거예요. 렌즈적으로도 우리가 보는 세상하고 가장 비슷하게 보려고 하죠. 왜냐, 우리는 뭔가를 보러 갈 때 앞으로 가서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오즈모 포켓 3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가고 있는 거죠. 인체의 손으로 잡고 있고 우리는 그걸 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걸어가는 것들을 그대로 구현해주고, 이런 거에 있어서 애플이라든지 메타가 밀고 있는 VR,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해 주잖아요. 오즈모 같은 경우 DJI는. 하지만 고프로 같은 건 액션캠으로 소프트웨어로만 이거를 잡아주려고 했던 거나, 지금의 VR이나 뭐가 그렇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간이 보는 시선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각적인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그것들이 인간과 같이 동일시돼야지만 그 시장이 성공성이 있고, 두 번째는 그걸 찍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리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 즐거움, 그 다음에 내 영상을 봐주는 거에 대한 즐거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영상을 모든 사람들이 만들 수 있게끔 해준 게 저는 오즈모 포켓 3 같은데, VR 혁신의 아이템일 수는 있지만 시대에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종적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저는 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뮤럴 페인트처럼 꼭 미술관에 가지 않아도,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미적인 아름다움, 서민이나 아니면 부자나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데, VR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거기 들어가서 보든지 가격을 내고 그걸 쓰든지 큰 소비가 필요해야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시장이 이런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경기 침체에 확신을 줄 수 있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유튜브는 확신이 있는 어떤 아이템이 아니면 이런 영상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여기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카메라, 마이크, 여러 가지 시스템이 소형화되어 있고, 그걸 여러분들하고 쉽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제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DJI라는 회사가 오히려 휴먼 빙,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잘 알고 제품 개발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꼭 다음 편에는 DJI가 만든 마이크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어요. 새로운 면에서 DJI는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제 유튜브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